이곳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평온했던 거리였지만 지금은 최루탄 연기 속에서 수백 명의 시위대와 무장병력이 맞서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지면서 차량 수십 대가 뒤엉켜 있고 소리를 치는 사람들과 끊이지 않는 경적 소리가 거리 위로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뉴스 화면을 통해 이미 익숙해진 풍경이지만 이번 LA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미국 이민 단속국이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을 시작하자 거리의 분노는 삽시간에 시위로 번졌고 무력 충돌이 일어나 주민들의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돈의 중심에서 낯익은 이름이 다시 불리고 있는데요. 바로 1992년 이 거리 한복판에 서 있던 한국인들입니다. 3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 다시 한국인들이 소환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6일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이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에 나서면서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복면을 쓴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어느 기관 소속인지 왜 사람들을 데려가는지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공장과 일터를 급습해 이주 노동자들을 체포하고 그저 외국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추방 조치에 나서자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항의를 시작한 건데요. 시위가 빠르게 확산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방위군에 이어 해병대까지 투입했습니다. 과잉 진압 논란은 금세 국제적인 이슈로 번졌습니다. 호주 나인 뉴스의 특파원 로렌 토마시 기자가 취재 도중 LA 경찰이 쏜 고무탄에 맞는 장면이 생중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전 세계의 시선이 LA로 향하고 있는데요. 시위대를 향한 무력 진압에 대한 비판 여론이 미국 안팎에서 들끓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인권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정부가 왜 이 시점에 불법 이민자 단속에 나선 것인지 그 배경에는 훨씬 복잡한 사정이 얽혀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단지 트럼프 정부의 강경 공약 때문만이 아닙니다. 장기간 방치돼온 이민 정책의 균열과 구조적으로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해온 미국 사회의 모순이 결국 터져나온 것입니다. 농장, 식당, 청소업계 등 오랜 시간 미국의 밑바닥을 떠받쳐온 동구조 속에서 불법 이민자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가 곧 사회 불안 요소로 지목되면서 이번 단속은 단순한 정책 집행이 아닌 정치적 결단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거리의 분노는 바로 거기에서 시작됐고 지금 분노는 한인타운의 골목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사라졌는지 아무도 모르고 서로 말할 수 없는 상황. 한국에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사람들은 광장으로 나왔고 손에 들린 것은 화염병이 아니라 촛불이었습니다. 한국 시민들은 매주 거리로 나와 노래하고 연설하고 행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적 저항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의 존경을 받게 되었죠. 미국 인권 변호사 알카 프리드하는 우리는 시위에서 이겨본 경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해냈어요. 계엄령이 내려졌을 때 불과 몇 시간 만에 국회가 이를 무효화시키고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죠. 그 용기와 집단적 지혜가 부러웠습니다. 지금 미국에 필요한 건 총이나 분노가 아니라 한국인들이 보여줬던 담대한 평화입니다. 젊은이들이 추운 밤 거리에서 추위를 이겨가며 내던 목소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것이에요. 바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죠. 처음부터 무력 진압이 시작된 건 아니었습니다. 단속 초기에는 주방위군이 아닌 LA 경찰과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던 시위대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처음엔 팻말을 들고 침묵하던 그들은 어느새 격분과 절망의 얼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LA 관광서가 시위대 수백 명에게 포위됐고 건물에 진입한 사람들은 통제불능의 상태로 돌변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폭행당하는 사건도 잇따랐습니다. 그 순간 백악관은 2,000명의 주방위군을 LA 시내에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누군가 법을 지키기 위해 이 방법이 옳다고 찬성하고 반면 또 다른 누군가는 해병대를 시위 현장에 투입하는 건 계엄이자 시민을 적으로 돌리는 미친 짓이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봐선 안 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LA 거리 곳곳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평범한 엄마나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청소 노동자들도 시위 현장을 지나기만 해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살고 싶을 뿐인데 왜 우리의 일상이 폭력에 잠식되어야 하죠? 이 질문은 미국 사회가 매번 소요 사태를 겪을 때마다 반복되는 외침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CNN을 비롯한 주요 언론들이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얼마 전에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지만 단 한 건의 폭력 사건도 단 한 대의 경찰차 방화도 없었습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였고, 그리고 그 평화로운 외침은 결국 대통령을 바꾸고 시대를 바꿨습니다. 미국 기자들은 한국이 보여준 평화 시위는 민주주의의 위대한 가능성이다. 지금 LA의 시위 현장에 필요한 건 한국을 본받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처럼 해야 한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를 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먹이 아니라 평화적인 촛불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속에서 한국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 이유는 단순히 평화롭게 촛불을 드는 시민정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33년 전 미국 한복판에서 전설이 되어버린 루프탑 코리안이 다시 소환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92년 LA 폭동 당시 흑인 청년 러드니 킹이 백인 경찰들에게 무차별 폭행당한 사건으로 촉발된 분노는 순식간에 도시 전체를 삼켜버린 화염으로 번졌습니다. 그 속에서 한인타운은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했고 경찰도 군인도 방송도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때 가족과 생업을 지키기 위해 한인 상인들은 옥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총을 들었고 스스로 자신의 집과 가게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법과 질서가 사라진 도시의 마지막 방패로 미국 사회의 뇌리에 강렬히 각인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 자신의 SNS에 한국인들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말과 함께 92년 당시 총을 든 한인들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많은 한인들은 이 발언의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무기를 든 이유는 결코 자랑이 아니라 미국 공권력의 철저한 외면과 방치, 절망의 끝에서 나왔던 생존의 본능이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미국은 또다시 비슷한 분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총을 들고 자신의 터전을 지키는 모습만이 아니라 변화를 원하는 분노조차 촛불로 변화시키는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말이죠. 한국인들은 억울함도 절망도 분노도 서로를 해치지 않고 드러낼 수 있다고 증명했습니다. 평화는 강자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킬 때 국민은 비로소 무기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의 촛불 시위는 전 세계의 하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수차례의 평화 시위를 위해 수백만이 거리로 나왔지만 누구도 유리창 하나 깨지 않았습니다. 폭력이 아니라 연대가, 증오가 아니라 공감이 거리를 채웠습니다. 그들에게는 국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은 그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이제 폭력이 아닌 평화로 바꿔낸 역사의 힘, 그 힘이야말로 오늘날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길임을 이제 세계는 한국에게서 배우고 한국을 따르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